네, 스칼라 프로그래밍 기초 투어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for comprehensions, for문 할 차례인데요. 여기 인트로덕션부터 해서 16편에 걸쳐 이제 for comprehensons까지 오늘 하게 될 것 같고요. 남은 게 이제 뭐 지네릭 클래스나 아니면 타입, 뭐 바운드에 대한 거, 그리고 파라미터, 묵시적 파라미터, 묵시적 변환, 그래서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스칼라 기초 투어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따 남는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죠. 스칼라는 굉장히 가벼운 표기법을 제공해요. 어떤 거냐면 시퀀스를 다루는 comprehensons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comprehensions. 시퀀스를 순차적인 자료들을 잘 다룰 수 있는데 표현하기 좋은 가벼운 표기법을 제공합니다. 이거죠. comprehension이라는 게 사전에 안 나오네요. 왜죠? comprehensons로 찾아서 그런가요? comprehension만 찾아볼까요? 그렇군요. 포괄성, 내포, 좀 어렵네요. action or capability of understanding something. 뭔가를 이해하는 행위나 능력, 뭔가 시퀀스를 다루는 걸 표현하는 가벼운 문법을 제공합니다. comprehension은 이런 형태인데요. for하고 가로 열고 enumerator를 하고 가로 닫고 yield하고 expression e, 그리고 여기서 enumerator는 뭔가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enumerator의 리스트예요. 그리고 하나의 enumerator는 제너레이터이거나 새로운 변수를 소개하는 제너레이터이거나 아니면 필터예요. 그래서 enumerator가 여러 개 올 수 있는데 각각의 enumerator는 변수를 소개하는 하나 제공하는 제너레이터거나 아니면 하나의 필터다. 뭐 필터도 여러 개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제너레이터도 여러 개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enumerator 자체가 여러 개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comprehension은 body 2를 평가하는데 각각의 바인딩에 대해서 enumerator에 의해서 생성된 각각의 바인딩에 대해서 시퀀스 이 값들의 시퀀스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폼은 전체가 어떤 enumerator들, 제너레이터나 필터로 걸러진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yield 2라는 익스프레션을 수행하고요. 평가하고요. 그 평가의 결과값을 차례대로 이어붙인 리스트, 시퀀스를 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포문 자체가 이제 리턴이 있는 거예요. 리턴 값이 평가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스칼라의 아마 대부분의 전체 식이 다 그런 것 같은데요. 결국 이 포문이 평가된 거는 최종 시퀀스가 하나 나온다. 그래서 아래의 예제를 보죠. 케이스 클래스 유저가 있고요. 유저는 이름과 나이가 있어요. 각각 문자열과 숫자형이 있고요. 유저 베이스라는 VAL 선언하는데 얘는 리스트고요. 리스트 안에 유저 트라비스 28살, 유저 켈리 33살, 유저 제니퍼 44살, 유저 데니스 23살 이렇게 4명의 유저가 있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일단 리스트를 먼저 만들었죠. 근데 이 리스트에 대해서 포문을 돌려나 봐요. 그래서 포문을 돌리는데 포문 먼저 볼까요? 유저는 유저 베이스에서 하나씩 뽑아낸 이게 제너레이터인가 봐요. 이게 제너레이터인 이너미네이터가 되고 뒤에가 이제 필터인 것 같습니다. if 조건을 거는데 유저의 에이지가 20살 이상이고 30살 미만인 조건에 대해서 유저 베이스를 추려서 유저에 하나씩 바인딩해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yield 뒤에 평가된 익스프레션은 뭐냐면 유저의 네임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를 전체 다 가져온다면 유저 베이스 이거잖아요. 유저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게 되는데 이게 됐을 때 yield를 하는데 유저의 네임만을 하니까 네임이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자열이죠. 트라비스랑 켈리랑 제니퍼랑 데니스의 시퀀스가 나올 거예요. 그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너미네이터에 필터가 하나 있잖아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을 뽑겠다. 이 얘기가 되니까 이 4명의 사람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20살 이상에서 30살 미만. 그러니까 트라비스 해당되죠. 켈리 해당 안 돼요. 제니퍼 해당 안 되고요. 데니스. 그래서 트라비스랑 데니스 두 개만 리스트 문자열 담겨 있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0somethings라는 VAL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for each를 돌리네요. for each를 돌리는데 for each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네임 자체 그 안에 스트링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스트링을 받아다가 print ln 그래서 한 줄씩 한 줄씩 하니까 트래비스 한 줄, 데니스 한 줄 이렇게 두 줄이 찍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문을 VL20 something의 오른쪽 평가식에다 넣었는데 이 평가식에서는 유저 베이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제너레이터와 나이로 조건을 검사하는 필터가 두 개 들어있고 일드문에서 어떤 평가를 했을 때 그 결과값이 하나씩 하나씩 해서 최종 리스트로 반환되는 그런 식이 이제 for comprehension이었네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의 뭐 일반적인 언어들의 포문이랑은 좀 다르죠. 포문 자체가 좀 더 단순한 일을 하는데 스칼라에서의 포문은 조금 더 복잡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for loop는 yield 평가문의 yield statement과 함께 쓰이는데요. 사실상 어떤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내요. 여기서의 for loop는 단순히 뭔가 for loop를 돌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된 yield로 평가된 식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리스트로 반환해 주는 거죠. 리스트의 맵 펑션이랑 비슷하네요. 결국 만약 yield가 yield 유저 네임이라고 했으니까 유저 네임은 각각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list of string이에요. 스트링이 담긴 리스트가 나온다. 그리고 유저 화살표 왼쪽 화살표 유저 베이스는 우리의 제너레이터인데 제너레이터이고 그리고 if 이 조건문이 그 유저로 뽑아 나온 것들을 필터하는 가드예요. 조건문이에요. 얘에 걸러지는 뭐라죠? 걸음망? 망인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유저 베이스로부터 뽑아서 유저에 하나씩 하나씩 필터링 한 거고요. 얘가 20대인 것만 필터링을 해서 넘겨준 거고 거기에서 일드된 유저 네임이 나온 거다. 이인 거죠. 아래에 더 조금 복잡한 예제를 보죠. 이 경우에는 제너레이터를 두 개 썼어요. 두 개를 쓸 경우에는 그 숫자 조합 전부를 생성해내는 것 같아요. 0에서 n-1까지 전부를 생성해내서 합이 주어진 값 v와 같은 거를 뽑아내겠다. 이인 것 같아요. 보죠. def라고 f라는 함수를 선언하는데요. 이 함수는 n이랑 v라는 두 개의 정수를 받고 결과값으로 form을 돌린 결과값을 뽑아낼 거예요. 근데 form의 body expression은 yield로 ij 페어를 리턴했으니까 페어 리스트가 여러 개 나올 것 같습니다. 튜플이죠. 튜플 리스트가 여러 개 나올 건데 정수 튜플 두 개. 거기에 제너레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세미콜론으로 제너레이터를 구분했네요. i가 0에서 n까지 until이니까 아마 n을 포함하지 않은 0을 포함하고 n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가 나올 것 같고요. j에도 마찬가지. j도 0에서 n까지. 이렇게 되면 아마 두 개의 콤비네이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합. 0, 0, 0, 1, 0, 2, 0, 3, 0, 4, 0n-1 이렇게 해서 이제 콤비네이션이죠. 하나씩 페어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이렇게 페어한 거 쭉 하고 조합한 숫자. 그럼 이제 몇 개가 나오죠? n 곱하기 n개가 나오나요? 그런데 if민으로 가드를 걸었어요. 필터를 걸었는데 걔가 뭐냐면 i 더하기 j가 v인 것만 뽑아서 그 투플을 반환해 주세요. 이런 거고요. 그러고 나서 후 10, 10을 호출했어요. 그래서 n이 10이고 v가 10이에요. 10, 10을 호출해서 그 결과로 리스트가 나왔을 텐데 거기에다 대고 다시 for each를 돌리는데 for each에다가 패턴 매칭으로 ij를 뽑았고요. 그 투플의 값을 뽑았고요. ij를 화면에다가 그냥 찍었어요. 프린트LN 한 줄씩 찍었는데 굳이 공백을 넣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네요. 이게 프린트LN이 아니라 프린트였다면 이제 옆으로 이어서 출력을 해야 되니까 공백의 의미 있었을 텐데 지금은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줄 찍힐 텐데요. 찍히는 게 19, 28, 37 이렇게 해서 한 100개의 조합 중에 100개 조합 맞나요? 100개의 조합 중에 둘이 합쳐서 10인 거를 추려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도 있고 91도 있죠. 이 경우에 i가 9고 j가 1인 거고 이 경우에는 i가 1이고 j가 9인 거고 그래서 그 조합을 다 걸러내 버렸습니다. 재밌는 포문이네요. 이게 보통 일반 언어에서 하려 그러면 포문을 중첩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첩 포문을 하나로 처리한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개가 있다라는 건 사실 3개도 할 수 있고 4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개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제너레이터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했고 if문이 앞에 있는 제너레이터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다 합쳐진 식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얘만 대고 if를 건 게 아니고 이 두 개 전체에 대해서 제너레이터 전체에 대해서 필터를 건 거죠. 여기 N19
9로 v10으로 호출을 했고요.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i는 0이고 j는 0이에요. 그래서 i와 j는 v가 아니기 때문에 v가 몇이에요? 지금 10이 나와야 되는데 0 더하기 0은 10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드 반환되지 않아요. j가 9까지 증가했을 때는 9번 더 증가하는데요. 일씩 i가 증가돼요. 만약에 if 가드가 없다면 단순히 0001 02 03 이렇게 쭉 해서 계속 10 이렇게 계속 반복된 100개가 출력될 텐데 필터가 있으니까 걸러진 거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건 뭐냐면은 리스트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for comprehension을 리스트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게 리스트 역할을 한 거죠.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리스트에다 했고요. 여기는 0 until n이라는 어떤 시퀀스, 이터레이터에다 대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타입, 모든 데이터 타입 서포트, 위드 필터나 맵이랑 플랫 맵을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 타입은 이 for comprehension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일드문을 comprehension에서 이 for comprehension에서 일드문을 생략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 comprehension이 유닛을 반환해요. 이게 사실 일드를 했으면 다 반환하고 처리하고 최종 리스트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이드 이펙트, 프린트LN하고 유닛으로 빠질 때는 일드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유용한데 언제 유용하냐면 사이드 이펙트, 부차적 처리, 화면에 찍는다거나 뭐 파일에 저장한다거나 뭐 파일에서 읽는다거나 이런 사이드 이펙트 처리를 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래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들을 쓰지 않았어요. 위에서는 foo 함수에서 일들을 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프린트를 했잖아요. 네, 이번엔 그게 아니고 foo 함수 안에서 그냥 프린트LN을 해버렸어요. 리스트를 별도로 반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화면에 찍고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for문으로 뭔가 반복문, 다른 언어에서의 반복문 처리하는 거를 좀 더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반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언어에서 보통 for문은 C 언어에서 나온 for문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기능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for문까지 했고요. 이 정도로 스칼라 투어 기초는 16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일단 스칼라 맛보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 더 깊숙이 하기에는 제 정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뭐 있는 투어 문서를 그냥 따라하면서 즉흥적으로 한 거니까 조금 설명이 약할 수 있고요. 욕심에는 언제 한번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최근 제가 업무에서 스칼라를 쓰게 돼서 이거를 좀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그 해당 프로젝트가 드랍됐어요. 뭐 회사 다니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이유에 의해서 내 잘못에 의하면 더 할 말은 없지만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서 드랍됐을 때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이번엔 사실 누구 잘못도 아니고요. 뭐 굳이 따지자면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드랍돼서 아쉽게 현업에 적용되는 거는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자바 대안으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시대를 앞서간 언어의 느낌?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죠. 문법이 좀 많으니까. 대안으로 사실 업무로는 코틀린을 쓰게 되는데요. 코틀린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스칼라에 비해서 함수형 지원은 좀 약한 것 같고 자바 친화적인 면은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어떻게 보면 느낌, 정확하게 비교한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초보적으로 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은 아무래도 안드로이드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고요. 저처럼 서버 쪽에서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 욕심에는 스칼라가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코틀린의 저변이 더 넓어질 것 같다는 추측으로 아마 업무로는 코틀린을 당장 먼저 쓰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이렇게 스칼라 16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보셨다면 감사드리고요. 또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백엔드 개발자 김대현이었습니다.